우리는 현재 내우 외환의 위기감을 지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문재인 정권의 체제에 대한 체제 전복 기도죠. 통역당 사건으로 20년 복역을 하고 나온 신영복을 사상가로서 존경한다. 이런 이야기를 국제적으로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다는 사실은 이 사람의 국가관과 안보관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위기감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 위기감은 지금 개헌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홍준표는 장담하기로는 자유한국당이 개헌을 저지한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데, 좀 불안해지는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숙주 역할을 한 것이 자유한국당이었거든요. 자유한국당 의원들만 제대로 된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 탄핵될 수가 없는 건데 숙주 역할을 해가지고 탄핵이 된 것입니다. 본인들 나름대로는 자신들의 정치적 계산에 따라서 계파 싸움이라든지 자신의 입지를 위한 아주 작은 소탐 대실이란 게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는 이런 게 우리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개헌에 대한 어떤 위기감이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에서 보여주었던 자유한국당, 그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의 행동 양태가 우리에게 어떠한 안도감을 주지를 못해요. 이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그런 행동 양식은 일말의 위기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권의 체제 전복 기도가 지금 개헌, 지방 분권형 개헌, 이렇게 국민들을 속여서 연방제로 나가는 첫 발자국을 내딛겠다는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자유한국당이 저지한다고는 호언장담하는데, 과연 저 사람들이 그런 저지 역할을 저러다가 또 박근혜 탄핵 대통령 탄핵 때도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절묘하게 업어치기 한판으로 그냥 한판패 해버렸어요. 그냥 잡혀가지고 그대로 그냥 꼬나 박혀가지고 한판패를 했는데, 그때 아주 절대적인 숙주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정체성이라든지 이념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개념도 희박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까딱 잘못하면은 이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일말의 위기감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한 위기감을 안 느끼게 하는 사람들이었다면은 탄핵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과 개헌과는 다르다고 홍준표 대표는 호언장담을 했는데, 위기감을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올 때도 반성이라든지 어떠한 성명서 낸 거 하나도 없고, 왜 나갔다가 왜 돌아오는지 그냥 홍준표 씨가 추구하는 바대로 몸집 불리기의 선수로 이렇게 뛰는 걸로 밖에는 되지를 않습니다. 원래 우리나라에는 이 좌파와 우파의 대결이
매우 치열했습니다. 냉전시대 이래로 이 좌파와 우파의 대결이 매우 치열한 것이었습니다. 그 원인은 6.25 동란으로 그것이 극대화되었다가 결국 휴전으로 계속 분단된 상태에서 좌파와 우파의 그 대결 양상이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그 어떤 병, 예를 들면 결핵병 환자가 이 병균이 몸 안에 남아있는, 우리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이 조금 아프면 그 병이 도지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우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심하게 되면 목숨을 잃는 겁니다. 우리는 까딱하면 목숨을 잃을 지금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파와 우파의 이 대결 양상은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 좌파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 공산 정권이 북한 한반도의 50%를 차지하고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거기서 오는 그 병균들이 이 남한에 내려온다는 것은 이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근면하게 예방주사를 매일 더 많이 맞고 백신도 많이 먹고 약도 많이 먹고 이러면서 살았어야 했는데 우리가 그걸 게을리했던 겁니다. 게을리해서 지금 국회를 빼앗기면서 정권을 넘겨주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급기야는 이제 이렇게 체제 전복의 길목에까지 지금 몰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숙주 역할을 했던 일부 비박계 새누리당, 구새누리당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과연 지금 장외 집회인 태극기 집회에 합류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거를 합류하려면은 이 사람들은 탄핵 반성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박근혜를 탄핵한 것을 반성하라는 것이 아니고, 당시 여권을 무너뜨린 그 반성을 해라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박근혜가 됐든 이명박이 됐든 누가 되었든 정권을 이 친북 이 세력에게 넘어가도록 만든 그 책임을 분명히 반성하고 거기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을 밝혀야 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자기네들이 마지노선이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북한의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면 자신의 지지 기반을 몽땅 잃어버리고 자기가 멸망하기 때문에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한 구조에 있어요. 마치 그 원숭이가 항아리에 손을 넣었는데 그 사과를 꼭 움켜쥐고 빼려고 하는데 손이 안 빠지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사과를 놔야 됩니다. 사과를 놓고 손을 빼면 손이 안 잘리는데, 그거를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원숭이가 손이 잘리는 겁니다. 김정은과 똑같은 입장에 있는 거예요. 제가 화면에 탄핵 반성부터 해야 된다. 탄핵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박근혜 탄핵의 숙주인 사람들은 그 자신의 숙주인 자신의 몸 안에 있는 병균을 일단 그 백신을 맞아가지고 다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되듯이, 그 백신은 뭐냐 하면 이번에 탄핵은 잘못된 것이었다는, 거기에 자기가 앞장서서 섣부른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만 병이 낫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죽어도 안 하면 그 병은 낫지가 않습니다. 병은 절대 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3월 1일 3.1절
우리 그 행사에 대대적인 우리 태극기 물결이 이루어질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유튜브 진행자로서 유튜브에 나오는 방송들을 보면 이렇게 냄새나는 방송들이 좀 있어요. 이 우파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분열의 목적으로 유튜브 방송을 하는 이런 자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분탕질을 하는 불순분자들이 우리 우파 내에도 많이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사는 데 있어서는 건강해지려면 무균 상태에서 사는 게 건강한 게 아니고, 병균이 많이 있는데 살지만 면역력이 있어야 건강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역력을 가지려면은 이 사람들은 탄핵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 받아줍니다. 물론 당장은 자기가 이렇게 자기 체면이 엉망이 되겠죠. 자기 체면이 엉망이 되고 어떻게 해서든 반성은 안 하고 연명해 가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것은 결국 본인을 망치는 일이고 이 나라를 망치는 일에 또다시 앞장서는 것입니다. 지금 국회의원에 대해서 KT 불법 자금 또 받은 걸로 해서 지금 어떻게 해서든 지금 이 문재인 이 체제 전복 세력은 개헌의 정족수를 만들기 위해서 오만 행정, 사법, 입법 모든 이 활동을 다 벌일 겁니다. 그래서 음해하고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개헌 정족수를 만들기 위해서 오만 노력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분들에게는 간곡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자신의 과오를 솔직히 인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게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을 했든 안 했든 어쨌든 대통령을 탄핵시키면 정권이 상대방으로 넘어가는 것인데 그 일을 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이 있다 없다 그 얘기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그 잘못이 있어서 따졌다 그것까지 인정해 준다 이겁니다. 그러나 탄핵에 앞장서서는 안 되었다는 거죠. 그 탄핵에 앞장선 그 모습만큼은 철저한 반성을 하면 우리 태극기 세력은 이분들을 받아줄 것입니다. 받아주고 힘을 합쳐서 지금 우리 70년 헌정사를 이 좁쌀만큼도 안 되는 이 불순 세력들이 온갖 거짓말과 선동으로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서 지금 아주 합법적으로 하는 거죠. 개헌, 지방 분권형 개헌이다 이래가지고 백성들을 국민들을 또 오도해가지고 지금 국회의원들은 저렇게 사법적으로 자격 심사를 또 밀어붙여서 박탈하고 그래서 개헌의 정족수를 만들어서 이것을 개헌을 시키려고 하는 이 시도를 우리는 여기서 분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애초에 그 시작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첫 단추가. 이제 첫 단추를 빼서 올곧게 꽂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바랍니다.